종합격투기는 실제 싸움과 가장 비슷한 스포츠라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서로 우위를 가리고 싶어하는 두 남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물론 팔씨름을 하거나 3점슛 농구 대결로 승자를 가려도 되지만 투박한 주먹 싸움만큼 원초적이고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방법은 또 없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능은 케이지 안에서 선수들에게 종종 보입니다. 물론 프로페셔널 파이터로서 상대를 마주하고 있긴 하지만 뼈와 뼈가 부딪히고 피가 사방으로 튀기는 혈전 도중 스포츠와 싸움의 경계가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격투기를 온전히 스포츠로 생각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승리를 따내려는 선수가 있는 반면 상대를 갈기갈기 찢고 의지를 박살내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듯한 선수도 분명 있습니다. 존 존스는 후자에 속합니다. 얼핏 보면 그냥 스포츠라는 틀 안에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상대에게 최대한 많은 고통과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확실히 보입니다.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상대를 다치게 하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괜히 악마의 재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존스의 경기 중 글로버 테세이라 싸움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클린치에서 오버훅을 잡은 다음 테세이라의 언더훅파를 위로 올려 꺾는 장면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작이고 상대 입장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클린치에서까지 상대의 관절을 어떻게든 박살내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무자비함 하나로 고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존스는 아주 뛰어난 전략가이기도 하여 정말 방대하고 정교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UFC에서 가장 긴 리치를 활용한 거리 조절 능력과 무시무시한 킥 공격은 유일무이합니다. 두 사람이 창싸움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동시에 달려들면 더 긴 창을 가진 사람이 항상 이깁니다. 상대는 저를 공격하지 못하지만 저는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백전백승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나만 상대를 찌를 수 있고 상대는 그러지 못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세워볼 것입니다. 우선 주변에 있는 가장 긴 창을 고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상대의 신체 부위 중 저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을 찌를 것입니다. 그래야 저만 이기적으로 찌를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격투기에 적용해봅시다. 가장 긴 무기는 다리입니다. 킥 중 가장 긴 킥은 라운드킥보다는 직선으로 뻗는 사이드킥 종류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신체 부위 중 가장 가까운 부분은 다리, 특히 저를 향해 튀어나와 있는 무릎입니다. 즉 사이드킥을 상대의 무릎으로 던지면 이소룡이 강조했던 가장 긴 무기를 가장 가까운 목표에 던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블리킥은 길기도 하지만 킥 캐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대하기 까다로운 공격입니다. 바디킥이나 레그킥, 헤드킥 같은 라운드킥은 옆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궤적이 크고 손을 뻗어 잡을 수 있는 유효 시간이 비교적으로 깁니다. 하지만 오블리킥은 아주 잠깐 동안만 잡을 수 있는 유효 거리에 머물기 때문에 킥 캐치하기 훨씬 까다롭습니다. 존스가 이런 무시무시한 공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봅시다. 존스는 상대의 무릎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우선 뒷발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몸을 정면으로 돌리면서 뒷발로 상대의 무릎을 밟습니다. 몸에 회전이 수반되고 킥을 찰 때 상대를 순간적으로 정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펀치 카운터에 비교적으로 취약한 동작입니다. 이와 다르게 상대를 측면으로 바라보는 사이드킥이 있습니다. 앞발을 사용해 사이드킥을 던지기 때문에 몸에 회전이 수반되지 않고 공격 시 상대를 옆으로 바라봅니다. 동작이 더 작기 때문에 카운터에 덜 취약하고 공격 후 빠르게 백스텝을 밟아 방어적인 동작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오블리킥이 왜 효과적이었을까요? 상대가 접근할 때 무릎을 밟아버려야지? 이건 너무 단순한 전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스가 커리어 초반에 만난 상대들은 다 이 단순한 전략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블리킥은 피하기 어려운 공격이 아닙니다. 피하기 어려운 공격의 기준을 생각해봅시다. 물론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공격 가능 범위가 클 경우 피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공격 가능 범위는 앞뒤로 길 수도 있고 좌우로 길 수도 있습니다. 게임에서 레이저같이 쭉 뻗는 공격은 많은 괴물을 죽일 수 있습니다. 얼굴을 향해 무한대로 뻗어오는 레이저는 공격 범위가 길기 때문에 아무리 뒤로 빠져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좌우로 움직이면 레이저를 슬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헤드킥은 좌우로 넓은 면적을 커버하기 때문에 공격 범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헤드킥을 피하려고 머리를 좌우로 움직여도 주변을 쓸고 지나가는 헤드킥에 맞게 됩니다. 이렇게 공격 가능 범위가 크면 클수록 피하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블리킥은 공격 범위가 길지도 않고 넓지도 않습니다. 직선으로 뻗는 공격이어서 당연히 좌우로 움직이면 킥이 빗나갑니다. 게다가 앞, 뒤 범위도 정말 짧기 때문에 조금만 뒤로 움직여도 킥의 효력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오블리킥이 실제로 파워를 가지는 범위는 마지막 5cm 정도입니다. 지금 한번 일어나서 오블리킥을 차보시길 바랍니다. 목표물이 뒤로 조금만 빠져도 헛발질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목표물이 10cm만 앞으로 와도 킥이 중간에 끊겨서 파워가 많이 상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오블리킥은 공격 가능 범위가 아주 짧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하기 쉬운 공격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잘 먹혔을까요? 퀸튼 잭슨, 글로버 테세이라, 다니엘 코미어를 비롯한 존스의 과거 상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직선으로 단순하게 전진하면서 주먹을 열심히 휘둘러 존스를 KO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블리킥의 공격 범위가 짧든 말든 상대가 열심히 달려들어 무릎을 그대로 가져다 주면 킥이 빗나갈 일은 별로 없습니다. 존스의 과거 상대들은 사이드 스텝이 많이 부족했고 단순하게
킥백에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발짝 후에 다리가 어디에 있을지 뻔히 보였습니다. 펀치를 강하게 휘두를 경우 더욱 킥에 취약해집니다. 강한 펀치를 휘두르려면 양발을 넓게 벌리고 무게중심을 낮춰야 합니다. 이렇게 스탠스가 넓을 경우 양발에 체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다리를 들어 킥을 방어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따라서 낮은 자세와 무거운 펀치를 고집한 존스의 상대들은 펀칭거리로 들어갈 때마다 무릎이 꺾이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존스가 강한 레슬러라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킥을 방어하는 자세와 테이크다운을 방어하는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블렉을 방어하려면 자세를 낮추고 양발을 넓게 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는 앞서 설명한 대로 킥 방어가 아주 어렵습니다. 존스의 강한 레슬링을 경기하다가 경기 내내 레그킥을 받고 절뚝거리며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반대로 레그킥을 방어하려면 자세를 높게 잡고 앞발이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야 앞발을 자유롭게 들어 올려 킥을 방어할 수 있는데 이런 자세는 당연히 테이크다운에 아주 취약합니다. 양발의 간격이 좁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무게중심이 뒤에 있기 때문에 툭 치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존스의 상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테이크다운을 방어하자니 킥이 걱정되고 킥을 방어하자니 테이크다운이 걱정됩니다. 레슬러가 킥을 잘 타면 얼마나 효과적인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예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슬러가 복싱 기술이 부족해 복슬러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존스의 스타일을 모방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무시무시한 오블리킥을 어떻게 방어할까요? 모든 공격에 대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을 던진 파이터가 데미지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레그킥을 방어한다고 합시다. 단순히 다리를 뒤로 빼면 공격 자체를 피할 수는 있지만 공격을 시도한 상대는 쪽팔림 말고는 별다른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발레리나 같이 빙글빙글 도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언제든지 다시 레그킥을 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그킥을 체크한다고 합시다. 무릎을 들어 체크를 수행하면 상대의 발등은 저의 무릎을 가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격을 시도한 쪽이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오블리킥도 체크할 수는 있지만 체크 자체로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기 쉽진 않습니다. 결국 다리를 뒤로 빼서 오블리킥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수단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 피하기만 하는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회피 자체를 공격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오블리킥을 피하는 과정 자체로 데미지를 줄 수는 없지만 피하고 나서 끝내주는 카운터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블리킥이 빗나갈 경우 킥을 차는 선수는 아주 불리한 포지션에 놓입니다. 특히 전진하면서 킥을 찼을 때 균형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카운터에 아주 취약해집니다. 존 존스 대 알렉산더 구스타프슨 1차전과 존 존스 대 티아고 산토스 전을 보면 존스의 오블리킥이 빗나갔을 때 균형을 잃은 존스에게 펀치 카운터를 성공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블리킥이 빗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사이드 스텝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접근하는 상대 앞다리만큼 짓밟기 좋은 목표물도 없습니다. 적정 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밟아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거리 하나로 1차원적인 양상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사이드 스텝이 추가되면 차원이 하나 더 생깁니다. 전에는 X축만 있어서 거리 하나만 고려해도 됐다면 이젠 Y축이 추가되어 좌우 포지션까지 따져야 합니다. 쓸데없이 복잡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결국 사이드 스텝을 많이 밟는 선수의 앞다리는 앞 뒤뿐만 아니라 좌우 거리까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오블리킥이나 사이드킥으로 공격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존 존스의 과거 상대 중 존스가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를 떠올려 봅시다. 도미닉 레이스, 구스타프슨, 티아고 산토스 등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선수는 모두 풋워크가 좋거나 발이 빠릅니다. 퀸튼 잭슨이나 글로버 테세이라처럼 발이 느리고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존스의 오블리킥은 목표를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도미닉 레이스의 풋워크가 존스에게 가장 많은 문제를 줬습니다. 공격을 시도한 후 절대 일직선으로 빠지지 않고 사이드 스텝을 밟으면서 출구를 찾았기 때문에 오블리킥이 들어갈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스탠스 스위치입니다. 오블리킥은 무릎을 밟는 공격이기 때문에 스탠스를 바꿀 경우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스탠스를 바꾸는 과정에서 다리 자체가 움직여 공격하기 까다로운 목표물이 될 뿐 아니라 스탠스 변화는 킥 공격과 킥 방어의 양상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왼쪽 다리를 내민 오소독스로 접근하다가 공격 직전에 순간적인 스위치로 오른쪽 다리가 앞에 있는 사우스포로 달려들면 스위치 직전에 던진 상대 오블리킥은 빗나갈 확률이 커집니다. 스탠스에 따른 킥 공격 양상 차이도 봅시다. 만약 이소룡 스타일로 오블리킥을 시도한다면 두 선수는 반대 스탠스로 서있고 킥을 차는 선수는 앞발을 들어 상대의 앞다리를 공격합니다. 반대 스탠스에서는 서로의 앞발이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앞발로 상대의 앞발을 공격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하지만 두 선수가 같은 스탠스라고 가정해봅시다. 이제 앞발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방금 본 상황처럼 앞발을 통해 상대의 앞발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같은 스탠스에서는 뒷발을 들어 상대의 앞다리를 밟아야 합니다. 왜냐면 같은 스탠스에서는 다른 쪽 발이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탠스에 따라 오블리킥과 사이드킥 공격 양상이 달라집니다. 또 스탠스를 바꾸는 과정에서 다리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스탠스를 수시로 바꾸는 선수에는 해당 공격을 성공하기 아주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블리킥을 방어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킥을 같이 차는 접근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과 전자책을 합치면 한 10번도 넘게 사용한 예시이지만 할로웨이 대 볼카노브스키 트릴로지를 간단하게 봅시다. 할로웨이는 앞다리에 체중이 실린 복싱 스탠스로 거리를 좁히다 볼카노브스키의 레그킥에 호되게 당했습니다. 하지만 2차전의 할로웨이는 복싱 스탠스로 거리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킥을 차면서
달려들었습니다. 킥을 차면 앞다리가 들려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순간 레그킥을 차지 못하고 그 킥 자체에도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보가노브스키는 1차전처럼 마음 놓고 레그킥을 차지 못했습니다. 오블리킥도 똑같습니다. 상대의 다리가 땅을 딛고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한 공격이기 때문에 앞발을 들어 킥을 차면서 접근할 경우 상대의 다리를 짓밟기 아주 어렵습니다. 격알못 가이드는 제가 현재 멤버분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영상 시리즈입니다. 존존스 말고도 여러 격투기 고트들과 요즘 핫한 새로 떠오르고 있는 다양한 선수를 개별적으로 정말 깊게 다룰 예정입니다. 해당 영상은 시리즈의 첫 영상이기 때문에 일부분을 전체 공개로 설정해두었고 나머지 풀 영상은 멤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리즈는 멤버 페이지에 올라갈 예정이고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멤버로 가입하시면 격알못 시리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기 프리뷰와 추가적인 격투기 분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멤버로서 후원해주시면 정말 많은 힘이 되고 이런 특별 컨텐츠와 더 나아가 채널 자체를 유지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